환기 시설이 좋지 않아 폐 질환에 걸리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시설 개선과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도한 당진 송악중학교 앞 교통체증과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시설물 설치와 시내버스 증차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령의 은퇴 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충남도가 오는 10월쯤 도입할 예정인데 농업인 세대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군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산불 피해 복구비 139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거비와 농작물 복구 비용, 생활 안정 지원금 등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폐 질환에 걸리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튀기지만 환기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노동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일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음식을 튀기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 하지만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낙후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로 음식을 튀길 때 나오는 조리 미세먼지를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전국 2만 4천여 명의 급식 노동자의 검진 결과 139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에서 31명이 확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 노동자의 폐CT 검진 결과 32%가 폐 이상 소견자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는 60여 명에 달하며 6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우선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직결된 게 급식실이거든요. 그런 급식실에서 노동자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맞는 학교가 맞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먼저 배우지 않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조리미세먼지를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7년까지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시민단체는 당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조리미세먼지를 흡입하며 일하는 상황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2027년도까지 해서 환기 시설 그리고 급식실의 환경을 바꾸는 몇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이고 오늘도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음식을 만들고 튀김을 튀기고 그 발암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책보다 2년 앞당긴 2025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환기 설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조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오븐 요리의 레시피와 조리 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61개 교에 3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실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했고요. 여기에서 최적의 환기 설비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충남교육청의 대책에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보도한 송악중학교 앞 교통체증과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진시의회는 학교 이사장과 학부모 대표, 당진경찰서, 당진시 관계자 등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로시설물 설치와 시내버스 증차, 교통지도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악중학교 앞 도로는 등하교 시간에 승용차와 학원 차량, 택시 등이 뒤엉켜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호소하고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세부터 84세까지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 방식으로 경영을 이양한 뒤 85세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10월쯤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연금제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토지 확보에 도움이 돼 농업 세대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산불 피해 복구비 1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비에는 주거비와 농작물 복구 비용, 생활 안정 지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이후 행사와 워크숍 등을 자발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행사성 경비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8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달째.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장들까지 나서 자매도시에 기부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액 편차는 지역별로 크게 갈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3월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곳은 경북입니다. 도청을 제외한 23개 지자체에서 총 21억 96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북은 도청과 14개 지자체 중 8곳만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금액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청과 18개 지자체에서 10억 6,431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반면 실적을 비공개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저조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을 제외한 31개 시군에서 4억 1,290만 원, 인천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7,6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역시 9,480만 원, 세종 2,641만 원 등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 임실이 3억 1,476만 원, 전북 순창 2억 7,433만 원, 경북 예천 2억 3,752만 원 등 군 단위에서 모금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 임실은 치즈, 순창은 장류, 예천은 캠핑장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외에도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 격차도 컸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구 3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고 대구 역시 200만 명이지만 겨우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높게 모금됐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본적으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농촌과 어촌, 산촌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 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애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대도시가 비수도권 시군 단위의 소도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의 질이 기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기부금 규모의 차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 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했는데 광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게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답례품 개발은 물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5개월째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점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지원을 강화합니다. 네, 충남교육청 교연인사과에 하태민 장학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장학사 하태민이라고 합니다. 네, 장학사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이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예방교육 강사단은 현직 교사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침해 유형, 예방 수칙 등을 소개하고 실천 방법 등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예방교육 강사들은 지난 1월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되기 과정을 통해 기초 연수를 이수했고요. 심화 연수를 거쳐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서 지난 16일 강사단 위촉식과 심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네, 심화 연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가요? 이날 연수는 강사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찰 인재개발원 배윤수 경감을 초청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대산고 임성실 교장의 효과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제별 분임 토론과 발표 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방교육 강사단 활동을 통해 그럼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의 심리적 상처가 크고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예방교육 강사단 위촉을 통해 학교 급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늘 교육에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하태민 장학사였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